미 해군 무인항공기 X-47과 유사 전입기. 한국 공군은 정찰기에 관심. 한국 항공사이자 방산업체인 대한항공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입기 형태의 장시간 제공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시범 비행을 완료하겠다는 쿠스FC 드론 프로젝트다. 후리뉴스는 11일 대한항공이 2011년부터 쿠스FC를 개발해왔지만 불과 수년 전 첫 모델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개발자는 2020년 말까지 드론의 프로토타입을 조립해 시험 비행까지 마치고 정부가 추가 개발 자금을 배정할 경우 2030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공식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쿠스FC를 정찰용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프리뉴스는 전했다. 한국 공군은 당초 자체 개발 전투 드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존 정보감시 정찰 드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쿠스FC는 전입 구조로 설계됐다. 꼬리 날개는 없다. 이 드론은 길이 10m이며 날개 너비는 16m 가다. 최대 6시간 동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엔진이 얼마의 주력으로 쿠스FC를 가동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터보팬 엔진 하나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무인 전투기 X-47에 장착된 미국 엔진 회사 프렛 앤 휘트니의 F-100W222가 유력 후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엔진은 16,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며 항공모함과 같은 해양 여건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X-47은 노드로 음원이 최대 이륙重량 25톤의 X-47A를 최대 이륙重량 20톤으로 만든 무인기다. 길이 11.6m, 날개 너비 최대 18.9m, 높이 350m, 경화 중량 63.5톤, 최대 이륙重량은 25킬로톤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0.다. X-47은 7년간 10억 달러가 투입돼 개발됐다. 순항거리 3,500km이며 한 번 급유로 6시간 동안 비행한다. 엔진은 동체 속에 탑재되며 기수 상단의 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는 동체 후방 차폐 창을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올 연말까지 시범 비행을 완료하는 쿠스FC 드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쿠스FC를 개발해왔지만 불과 수년 전 첫 모델이 공개됐으며 개발자는 2020년 말까지 드론에 프로토타입을 조립해 시험 비행까지 마치고 정부가 추가 개발 자금을 배정할 경우 2030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스FC를 정찰용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쿠스FC 무인기는 전입기 구조로 설계됐고 꼬리 날개는 없습니다. 드론은 길이 10m이며 날개 너비는 16m입니다. 최대 6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엔진 얼마의 주력으로 쿠스FC를 가동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터보팬 엔진 하나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미 해군 무인 전투기 X-47에 장착된 미국 엔진 회사 프렛 앤 휘트니의 F-100PW226가 유력 후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16,000파운드의 추력을 내며 항공모함과 같은 해양 여건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엔진은 동체 속에 탑재되며 기수 상단의 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는 동체 후방 차폐 창을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무인기의 스텔스 형상 구현 스텔스 도료 개발 등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최근 일부 분야에서는 완성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 수권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무리 없이 중기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최근 우리 군이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건조와 한국군 독자 군사위성 개발에 나선
것과 맞물려 자주적 군사강국 홍보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만 보유한 최첨단 군사기술입니다. 이번 스텔스 무인기 개발 계획은 전시작전권 반환을 어느 정도 대비한 독자 감시 및 정찰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로 가는 데에도 많은 경험 축적이 될 듯합니다. 현재 KTX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맞물려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될 듯합니다. 미국 육군을 넘어 해군의 드론 운용과 로봇 조종사 계획까지 지난 여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이라크 철군 31개월 만에 재개한 군사작전에서 드론을 투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이라크 반군에 대한 공습 때 미군의 F-28 슈퍼 호넷 전폭기와 벤큐-1 프레데터가 투입되었다. 미국은 여기서 이라크 반군을 원격 조종 드론으로 공격해 성공적으로 섬멸했으며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MQ-1 프레데터의 공격에 박격포 진지로 돌아온 반군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군기지 상공까지 날아간 드론이 미사일로 공격한 뒤 사망자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철군을 결정한 당사자로 공습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드론이 투입된 이유는 전술적 유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인 항공기는 장시간의 제공과 정교한 센서 광범위한 작전 반경으로 인해 군사 정찰 정보 분야에서 매력적인 공격 수단이 된 것이다. 또 프레데터는 대당 $500만 F-28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프레데터 역시 원거리에서 날아가 목표물에 접근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유인기와는 달리 조종사의 인명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종 인력 1명과 센서 인력 1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림팩 2014에서는 미국의 신형 드론이 데뷔했다. 세계 최대의 해상군사 훈련인 림팩이 미국 하와이에서 올해로 24회째 진행되었는데 매번 독특한 참가국과 이색무기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다. 여기서 미군은 대표적인 무인기인 프레데터의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과나 하나가 다국적 전함들과 손발을 맞추었다. 잠수함에서 출격하는 해군 소형 드론이 림팩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드론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벤큐9 카나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드론이 아니라 민간 연구 목적의 드론으로 나사에 소속돼 있다. 프레데터이라고도 불리는데 대중에 덜 알려진 무인기다. 림팩에서 이 하나의 임무는 하와이 지역에 있는 미공군 태평양 미사일 기지에서 이륙해 가상 적들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것이다. 3대가 훈련에 참가한 이 카나는 림팩에 참가한 23개국의 전함 48척 잠수함 6척 항공기 200대의 눈 역할을 했다. 그동안 미군은 드론을 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색출 폭격 목적으로 운용해왔는데 해상작전에도 드론을 투입한다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보도에 처음으로 전자식 사출기가 장착됐는데 일반적인 증기식 사출기보다 정밀해서 드론의 항모 2006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이로써 드론의 해상작전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조종하는 전투기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 대신 로봇이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은 아직은 SF에서나 가능해 보이지만 빠르면 20년 내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 로봇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실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 해군연구소 측은 인간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미 국방부에 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연구소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투기의 센서 자료 수집과 항공모함 이착륙 기능 수행을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시작해 차후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미 해군의 핵심 항공전력인 다목적 함상 전투기 F-28LF 슈퍼 호넷과 미공군의 고등 전술 전투기 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현존 최상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 파일럿 시스템은 현재 사람이 조작하기에 무척 까다로운 전투기의 항공모함 이착륙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보조하는 역할이 크다. 특히 미 해군 측은 앞으로 항공모함과 무인 전투기를 연계한 작전 수행 빈도를 늘릴 예정으로 알려져 해당 계획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미 해군은 핵 항공모함 제럴드 R 보도 외 F-35 전투기와 X-47이 무인 전투기 2대를 오는 2015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지난 8월 17일 핵 항공모함 셔더 루즈벨트호에서 FV-18F 슈퍼 호넷과 무인기 X-47의 통합작전 시험 비행이 성공리에 진행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120여 종량만 1000여 기의 예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단일 국가로는 운영 종류 및 수량 면에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수많은 무인 항공기를 각각의 작전 반경 및 탑재 중량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탑재 중량과 작전 범위에 따라 그룹별로 관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그룹별로 구분된 무인 항공기를 능력별, 임무별, 제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운영 현황은 수량 면에서 많지 않지만 작전적 측면에서 전구 지원 군단, 사단, 여단, 특수 전단, 함대사 등에서 다양한 범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룹별로 운영되는 무인 항공기마다 장착되는 무장을 지정하여 운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 항공기 중 MQ 모델과 RQ 모델의 기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감시 정찰, 전자전, 해상 감시, 대잠수함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장 대두되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UC 웨이브의 연구 개발은 90년대 후반 고고도급 무인 항공기 개발 완료 이후 중점 연구 개발 대상으로 자리하였다. 최초에는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록맨 등 여러 기업이 미 해군과 미 공군을 중심으로 참여하였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미 해군 중심으로 재편되어 노스롭 그런면을 주계약자로 하여 기술을 시범 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항모 한 척당 412대의 UCV를 배치하여 전체 규모 12만 150대에 이르는 UC 웨이브의 편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차 무인 전투기로까지 임무 확장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 개발 동향은 국가 간 군사과학기술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드론의 베스트셀러 양산 방위 산업을 국가의 전략 육성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무인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주도형 방산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무인항공기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무인항공기 시장의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꾸준히 양산하고 있다. 세계 무대를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다소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는 반면 이스라엘과 같은 중소 규모의 국가는 비교적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술 감시 및 유사시 소규모 공격이 가능한 체계 개발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소형의 국소 표적 공격용 체계 및 운영 개념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즉 고고도급보다는 중고도 학급에서의 체계 개발 관련 기술이 두드러진다. 1급 이하의 다중화 최적화를 통하여 전술 감시 능력을 극대화하였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매국의 임무 요구 능력을 충족함으로써 미영독불 등 자체 보유기술 수준이 우수한 국가는 물론 한국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적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 중이다. 최초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 때